바른 미드풋으로 반발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엉덩이로 뛰어야 한대요. 좋은 러닝 폼으로 뛰어야 한다는데 유튜브에서 본 달리기 자세대로 달려보지만 뛴가 어색하고 잘 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뛰는 게 잘 뛰는 건지 나는 어떤 건지 답답하죠. 게다가 뛰고 나면 무릎이나 발목이 아프기도 합니다. 사실 제 얘기입니다. 그런데 잠깐, 혹시 지금도 이렇게 앉아 계신가요? 다리는 꼬고 허리는 구부정하게 고개는 아래로 푹 숙인 채로. 그게 달리기를 망치는 원인일지도 모릅니다. 뛰는 자세를 고치기 전에 앉는 자세부터 바꾸셔야 해요. 지금부터 러닝 자세를 망가뜨리는 가장 흔한 생활 습관들을 바꿔볼게요. 초보를 위한 초보에 의한 초보러너의 모든 것, 구독하고 달려라 하나와 함께 하세요. 우리는 하루의 대부분을 앉아서 보냅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휴식도 심지어 취미도요.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질 때 암이 발생한다고 하죠. 뿐만 아니라 앉은 자세가 몸을 바꾼다는 문제를 발생시켜요. 딱딱한 바닥이 아니라 푹 꺼지는 소파, 등받이에 기대서 무너진 허리, 다리를 꼬아서 한쪽으로 기울어진 골반. 이런 자세들은 척추의 정렬을 무너뜨리고 골반의 불균형을 만들고 코어 근육을 약화시키게 됩니다. 이런 사소한 불균형이 매일매일 쌓이면 몸은 점점 앉는 사람의 몸으로 바뀌게 되죠. 그런데 사실 인간은 원래 잘 달리도록 설계된 동물입니다. 수십만 년 전부터 사냥과 이동, 생존을 위해 뛰었던 인간은 잘 달릴 수 있도록 골반과 엉덩이, 다리가 정교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 구조는 더 이상 쓰지 않은 채 우리는 앉아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달릴 때도 몸은 뛰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라 앉는 사람의 자세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엘리트 러너들의 자세를 보면 한 가지가 눈에 띕니다. 상체는 곧게 세워져 있고 코어가 단단하게 유지되어 있어요. 그리고 달리는 자세를 보면 마치 바퀴처럼 자연스럽게 굴러갑니다. 착지 후에는 바로 반발력을 이용하고 다음 스텝으로 물 흐르듯 연결되죠. 이런 모습이 바로 뛰는 사람의 대표적인 몸이라고 생각하면 맞을 것 같아요. 반면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초보 러너들은 상체가 앞으로 굽거나 혹은 뒤로 젖혀지거나 골반이 뒤로 말려 있고 고관절이 단단하게 잠겨 있어요. 착지할 때도 힘을 아래로 누르는 느낌이 나고 지면의 충격을 고스란히 받곤 합니다. 그러니까 무릎과 발목엔 부담이 집중되고 쉽게 부상을 입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발목 부상으로 오른쪽 발을 다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오른쪽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이게 바로 우리 몸 자체의 정렬과 불균형 때문은 아니었을까 궁금해졌습니다. 골반의 정렬이 틀어지면 양쪽 다리의 착지 타이밍이 달라지고 또 무게중심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달리기 중에 좌우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쪽 다리에만 반복적으로 부하가 실리게 돼서 편측 부상, 한쪽 무릎이나 한쪽 발목에만 통증이 오는 경우가 자주 발생할 수 있어요. 또 허리가 굽거나 코어가 약한 사람은 달리는 중에 상체가 막 흔들리게 되고 상체에서 불필요한 에너지 손실이 일어나게 됩니다. 팔치기를 하는 것에 있어서도 안정적이지 못하게 되죠. 또 우리 흔히 거북목이라고 하죠. 이렇게 고개가 앞으로 빠진 사람은 상체의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쏠리게 되고요. 착지 위치도 앞쪽으로 당겨져서 오버스트라이드로 달리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해요. 발목과 무릎에 무리가 가는 자세죠. 또한 상체가 구부정하면 횡격막의 움직임도 제한된대요. 깊은 호흡이 어렵고 달릴 때 더 쉽게 숨이 차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너무 흔해서 잘못인지도 모르고 사는 자세들, 대표적인 생활 습관 5가지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는 다리 꼬고 앉기입니다. 가장 흔하고 가장 강력하게 골반의 틀어짐을 만드는 습관이에요. 두 번째, 허리 굽히고 앉기. 요즘 의자들이 참 편안하게 되어 있잖아요. 엉덩이를 깊숙이 넣어 앉으면 척추는 구부정하게 되거든요. 이 자세로 오래 앉아있게 되면 코어 근육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약해지게 됩니다. 세 번째, 컴퓨터나 스마트폰 오래 하기. 흔히 말하는 거북목. 지하철에서 이렇게 핸드폰을 하다 보면 승모근이 엄청나게 긴장하고 어깨엔 곰 2마리를 쥐고 있는 것 같잖아요. 이런 거북목은 상체 무게중심을 앞쪽으로 쏠리게 하기 쉬워요. 이렇게 3가지 자세만 종합해도 허리는 구부정하고 목은 앞으로 나온 이런 자세로 걷기 쉬운데요. 혹시 지금 내가 그렇게 걷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좋은 자세 4번째, 오래 앉아있기.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있으면 골반과 고관절 주변의 근육이 뻣뻣하게 굳습니다. 게다가 바르게 앉아있는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전반적인 몸의 정렬이 무너지죠. 자주 일어나는 습관이 필요해요. 정리하면 앉아있는 시간이 길수록 몸은 뛰는데 최적화된 구조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서 있는 자세의 안 좋은 습관으론 짝다리 짚기가 있어요. 버스 정류장이나 엘리베이터 같이 잠깐 서 있을 때 우리는 무심코 한쪽 다리에 체중을 더 많이 싣고 서 있곤 합니다. 어떤 안 좋은 습관이 나에게 있는지 눈치채셨나요? 오늘 하루 동안 한번 알아보세요. 내가 얼마나 자주 다리를 꼬고 앉았는지 확인해 보시면 생각보다 많은 횟수에 정말 놀라게 되실 거예요. 알지만 고치기 참 힘든 이런 생활 습관들.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지, 어떤 자세가 바른 자세인지 조금만 더 알아볼게요. 사실 허리 굽히고 거북목이 되는 자세가 안 좋다는 건 알지만 그럼 어떤 자세로 있어야 하는 건데 쉽잖아요. 저는 이미 나쁜 자세가 익숙해져서 바른 자세가 오히려 불편했거든요. 억지로 힘을 주고 딱 앉아 있어야 하니까 더 쉽게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제가 참 좋아하는 정의원의 저속노화 영상을 보다가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게 됐는데요. 그 방법은 바로 알렉산더 테크닉입니다. 알렉산더 테크닉은 몸을 억지로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불필요한 긴장을 내려놓음으로써 자연스러운 내 몸의 상태로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방법이라고 해요. 궁금해서 더 알아보고 싶었는데 운이 좋게도 가까이에 알렉산더 테크닉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했었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가까이에 센터가 있다면 배워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알렉산더 테크닉을 100% 이해한 것은 아니지만 간단하게만 제가 이해한 것을 소개해드리면 앉을 때 두 발은 바닥에 놓고 지지해주고요. 목을 머리 위로 띄우는 것처럼 윗방향으로 인식을 해주면서 긴장을 풀면 척추가 자연스럽게 섭니다. 뿐만 아니라 의자에 닿아있는 엉덩이의 위치도 중요한데요. 엉덩이에 위치한 좌골뼈가 잘 닿아있을 수 있게 또 척추가 길어진다는 느낌으로 앉으면 편안하게 척추가 펴지더라고요. 알렉산더 테크닉을 들으면서 다른 것보다 좋았던 점은 어떻게 해야 한다가 아니라 몸에 있는 힘을 풀어내고 편안한 자세로 알아차린다 라는 지점이었어요. 몸에 전혀 힘이 들어가지 않는데도 편안하고요. 아, 이게 좋은 자세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바로 한번 해보세요. 달리기를 잘하고 싶다면 일상의 자세도 바르게 있어야 한다. 제가 거의 한 달째 아프면서 절실히 느낀 것이라 오늘 나눠봤어요. 좋은 자세로 달리기 위해서 팔치기, 미드풋, 케이던스 같은 기술만 바꿔보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러닝을 잘한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기술이 아니라 매일의 생활이 만들어내는 결과일지도 모른다는 거. 다리 꼬고 골반의 균형을 흐트러뜨리면 좋은 달리기 자세가 나올 수 없다는 거. 둔근을 약하게 만드는 자세를 하루 종일 지속하다가 잠깐 보강 운동 한다고 나아질 수 없다는 거. 달리기를 잘하고 싶다면 지금 의자에 앉은 내 자세부터 돌아봐야 한다는 것을 나눕니다. 매일 8시간씩 수십 년을 쌓아온 습관이기에 고치기 어렵겠지만요. 저도 노력하고 여러분도 조금씩 노력하면서 변화를 쌓아가 보자고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달리기 위해서요.